LA 군부 호전광들의 유한 광기 어린 추태는 청와대 안방을 다시 차지하고 일으키는 도끼 어린 치맛바람과 무관치 않다. 미친 개는 멍둥이로 때려잡아야 됩니다. 제국자들에게는 절대로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백선제 타격권은 결코 BJ에게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백두산 족대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조금의 역사적 위협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To provide improved early warning and tracking of any missile launched from North Korea at the United States or Japan. The chances of North Korea exporting nuclear weapons and nuclear-capable missiles to Iran is alarmingly high. 어제 카터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은 대북 저승사자로 불리는 코언 미 재무차관이 또 우리나라 찾습니다. 대북 제재 문제와 함께 한미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공조는 어떻게 진행될지 김용목 전 박근혜 대선 캠프 통일외교특보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카터 미 국무부 부장관이 4개국 순방을 하는데 우리나라 제일 먼저 찾았고, 네. 그리고 또 북한 억제력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제공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한미 공조는 뭐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다 강조한 건가요? 우선 그 제일 중요한 게 예.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네. 그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 실제로 도발할 수도 있고 평화 안정이 깨질 수도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엊그저께 보도에 이제 그 미 국무장관 캐리 국무장관이 우리 윤병세 장관하고 통화를 했고 네. 한미 간의 이제 그 연합 방위 능력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리고 정책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예. 통화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카터 부장관은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참여 또 미국의 강한 대한 방위 공약을 주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칫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이 이렇게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게 북미 대화 원하는 거예요? 국민이 누가 그 전쟁 때문에 고생하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도를 보면 많은 주민들이 갱도에 몰리고 생활이 막 궁핍해지고 전쟁 준비에 뭐 동원되고 하니까 벌써 불평이 많죠. 예. 그렇지 않아도 생활이 힘든데요. 네. 이렇게 위협 수위를 높이는 거는 내부 사정도 있고 권력 내부의 사정도 있고 또 협상 목적도 있고 또 실제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도발이나 이 판을 깨서라도 예. 뭔가를 얻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이렇게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도발한다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쉽지 않겠죠. 다만 예. 유사시에 이제 남북한 간에 컨플릭트가 크게 생겼을 경우 지금 북한이 자기들이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에 해당되는 네. 그런 예.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이제 핵무기 실험을 1단계를 마무리 졌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이제 지원 기지가 되는 경우, 과함이 지원 기지가 되는 경우 내가 이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예. 협박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그런 이제 미리 그런 차단책을 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우리 보도 보니까 B-52가 네. 떴다 그래요. 우리 상공에. 네. 어느 정도 압박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B-52는 아까 저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대단한 그 파괴력을 갖고 있고 또 B-52를 막는다는 건 북한 군사력이 쉽지가 않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B-52를 실제로 한반도에서 쓸 일이 없겠지만 이제 북한이 정말 실수를 하면 잘못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B-52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B-52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핵무기를 실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수십 톤에 해당하는 그 폭탄을 실 수가 있고요. 고도를 굉장히 17,000피트 정도 예. 굉장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공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너무나 그 막대한 양의 이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 한 대가 한 나라를 파괴시킬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을 갖고 있다고 한 나라를 보시면 파괴한다고요? 예. 이 김정은이가 자꾸 그 이렇게 도발을 하는 이유가 네. 내부적으로 지금 체제 구축이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미국에서도 분석을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속단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보면 그 말이 좀 타당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민생을 개선하겠다, 뭐 인민 경제를 개선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중국하고 무역을 하면서 조금 개선은 됐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그 영양 실태를 걱정하는 이제 신상아의 3분의 1이 영양 부진에다가 네. 그 예. 일단 불구자 같은 형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개선될 희망이 좀 없죠. 또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왜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용호 총참모장이 갑자기 실각되고 맞아요. 가장 최실세로 불리던 사람이죠. 그리고 김정은의 새로운 측근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강등됐었어요. 네. 강등됐다가 또 다시 이제 계급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내부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복잡한 사정이 있을 거다. 뭐 쿠데타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런 뭐 확인되지는 네. 않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럼 그만큼 군에 이제 의존해야 되는데 예. 정권 유지 위해서 또 군과의 관계 정립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강경 노선으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아줄 수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압박 수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이거는 그 한국 예. 우리 정부의 생각, 또 미국 정부가 상황을 판단하는 거, 또 중국의 역할, 거기에 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렇죠. 어우러져서 간다고 보고요. 다만 한미 양국 정부는 지금 북한이 엄청나게 과거에 있지 않은 수준으로 협박을 하고 전쟁을 하자고 마치 전쟁을 하고 싶어서 덤비는 사람처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억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외교적인 트랙도 저는 한미 양국 간에 깊이 논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강력하게 억제할 네, 것으로 일단은 억제가 보시는군요. 중요하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핵무장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하고 전술 핵 배치 다시 해야 된다. 이 얘기도 나와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실제 찬성하시는 개인적으로요? 거예요? 아니면은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우리는 북한을 뭔가 평화적인 관계를 얻고 북한을 도와서 안정된 한반도를 하고 싶어서 많이 역대 정부 노력했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받을 건 받고 네. 내가 무기 만들 건 무기 만들고 그렇게 받으면 그런 걸 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는 화가 나죠. 왜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는 예. 매일 그 북한한테 가서 일종의 구걸같이 우리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대화하자 이러고 왜 이래야 되느냐. 예. 우리도 좀 뭔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감정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정책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작용, 부작용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으로 하기는 쉽진 않겠죠. 어떤 점 때문에 가장 쉽지 않다라고 보세요? 우선 우리나라가요. 예. 세계 가장 모범적인 그 경제 개발국,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만큼 모든 분야에서 모범적인 나라가 없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그 비확산 체제라는 게 NPT라고 하는 것이 예. 이제 기존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강대국가는 할 수 없지만 자기들끼리 협상해서 줄이고 예. 그리고 다른 나라는 더 이상 확산하지 말자. 그 대신 핵 기술을 가진 나라가 다른 나라의 민간용 원자력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이죠. 네. 예. 그 약속 체제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게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원전 세계 원전 5대국이고 네. 한국형 원전이 이제 처음엔 미국 기술을 받아서 시작했지만 한국화된 기술로 UAE까지 이제 진출을 했고 예. 앞으로 다른 나라도 진출해야 되는 그런 모범국인데 우리가 그런 국제 체제의 레짐을 깨겠다고 나오는 거가 국제적인 모든 우리 국제적 위상에서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제 협약을 파기해야 되거든요. 한미 원자력 협정을 무시해야 되고 우리도 이제 법률 체제에서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장점 단점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술 핵을 예. 재배치할 경우에는 NPT 탈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미 깨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네. 북한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만 뭐 파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술 핵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미국 거죠. 미국 핵 미국의 빌려오는 전술핵을 건데. 얘기하는 건데요. 전술핵은 우리 땅에 배치해도 되고 네. 우리 근해 인근에 항상 상시 기동 배치해도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저 현실적이고 안전하고 그러냐는 거는 이제 국방 전략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전술핵 배치. 저는 국내 우리 땅에다 들여놓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된다고 보고요. 해상에 이제 순환 배치라든지 예. 필요할 경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에다가 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다 항상 이렇게 네, 상시. 그래서 우리 해구산이 이제 작동하는 걸 보여주는 거 이런 예.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 중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중국의 변화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잖아요. 네. 대북 정책, 중국의 대북 정책 좀 변하고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공식화된 대북 정책이 변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죠. 네. 예. 다만 중국의 새 지도부가 등장하고 중국 사회 전체가 아무래도 중국이 통제가 있다고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자기 의사 표시가 이제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있거든요. 또 공산당 그 아카데미에 있는 교수들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도 하고 예. 해외 언론에 기고도 합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중국 사회 전체가 이제 큰 방향으로 개방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 지도부가 과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이제 국민들의 예. 환경, 보건, 평등 이런 걸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북한 같은 정권이 하는 게 중국이 지향하는 거와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당연히 회의를 할 것이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차 변화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보시는 변화의 거죠?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예. 있겠죠. 네. 지금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정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우리하고 북한인데 네. 북한이 지금 막가자고 나오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그냥 이대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럼 대북 강경 노선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로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그래도 계속 가져가겠다 그러는데 뭔가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참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선의에 손을 내밀고 싶은데 예. 저쪽에서 싸움을 하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대통령께서 원래 공약을 하시는 때 그거를 이제 북한이 이런 미사일이나 핵이나 이런 도발을 할 거를 예상을 못하고 한 것이 아니고 예. 네. 이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생각해서 한 제안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를 좀 잘 억제해서 넘어가고 우리가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고 미국, 중국과 상의하고 또 예. 유엔 다른 나라들을 상의해서 하나의 이제 좋은 이제 단계로 하나씩 가는 거는 기회의 창을 열어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게 필요하고요. 네. 이 압박과 대화라는 투트랙을 계속 가져가야 네, 된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 지금까지 김영목 전 박근혜 대선 캠프 통일안보 특보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